집에서 혈당 낮추는 20가지 비법. 선착순 무료 발송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당뇨 졸업을 위해 당뇨스쿨의 핵심 비법만 모았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7일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댓글에 있는 링크나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당뇨인들의 당뇨 졸업을 돕는 당뇨스쿨의 한의사 이희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당화혈수소 검사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그럼 뭘 해야 된단 말이냐? 이런 게 궁금하시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재미있는 당화혈수소 표를 보여드릴게요. 당화혈수소가 5.4였는데요. 당화혈수소가 5.4니까 저 이제 괜찮은 거 아니에요? 당뇨 걱정 안 해도 되는 거 아닐까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펩타이드 검사를 해보니까 5.04가 나온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펩타이드는 인슐린 분비량이고 1에서 3.5가 정상 범위입니다. 그런데 시펩타이드를 굉장히 높여서 인슐린 분비를 굉장히 높여서 겨우 5.4를 유지하고 있다, 조절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시펩타이드 즉 인슐린 분비량을 굉장히 높여서 혈당을 조절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5.4만 검사했다면 저 혈당 잘 조절되는 거 맞죠? 괜찮은 거죠?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시펩타이드를 같이 검사를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혈당 조절이 되고 있는 게 순간일 뿐이고 일시적일 뿐이고 향후에 인슐린 분비가 떨어지고 췌장이 지치기 시작하면 당화혈수소가 확 올라갈 수 있겠구나를 예상할 수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 환자분은 당화혈수소가 12.4%예요. 굉장히 높은 상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펩타이드 수치는 1.76이었어요. 오히려 앞에 분보다 더 적죠. 내가 당화혈수소가 12.4%이기 때문에 굉장히 인슐린 분비량을 높여서 혈당을 조절해야 하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췌장이 이미 지쳐서 나 이제 더 이상 못 만들겠어. 많이 만들기 힘들어. 지쳤어. 라고 하면서 인슐린 분비량이 줄어든 거죠. 사실 그 전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이게 늘었다가 줄었을 거라고 예측은 하는데 실제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 한의원에 와서 처음 시펩타이드를 검사를 한 거고 그게 1.76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지금 당화혈수소가 굉장히 높은데 이게 췌장이 지친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례만 보더라도 우리는 당화혈수소만 검사를 하면 반쪽만 내 몸 상태를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시펩타이드를 검사를 해야 내가 어떤 상태인지 뭘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굉장히 재밌는 비교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당화혈수소가 8%인 경우예요. 두 분 다 당화혈수소가 8%라는 전제 하에 한 분은 시펩타이드가 1.6, 한 분은 시펩타이드가 3.5입니다. 시펩타이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에서 3.5 정도가 정상 범위인데 두 분 다 그래도 정상 범위 안에는 들어있죠. 그런데 누가 더 낫냐? 누가 더 건강하냐? 괜찮은 거냐? 라고 물었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 과정을 좀 설명드릴게요. 일단 당화혈수소가 8%이니까 둘 다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럼 한 분은 1.6이죠. 이 경우에는 두 가지 상황을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굉장히 췌장이 인슐린 분비량을 늘려서 혈당을 조절을 하려고 애쓰다가 나 이제 모르겠어 지쳤어 라고 하면서 인슐린 분비량이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첫 번째 있죠. 이것도 안 좋죠. 두 번째는 당화혈수소가 원래 조절이 잘 되고 있었던 분인데 갑자기 최근 들어서 8%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시펩타이드 수치가 1.1, 1.2 이 정도였는데 차차차차 늘어가고 있는 증량하고 있는 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당화혈수소만 검사를 해왔다고 하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분은 당화혈수소가 8%인데 3.5%이면 지금 8%를 조절하기 위해서 췌장이 애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A보다는 B가 췌장이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B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펩타이드 수치가 더 높았는데 줄어든 건지 아니면 지금 계속 증량을 하고 있는 과정인 건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강조했던 것처럼 당화혈수소 검사를 3개월에 한 번씩 할 때 인슐린 분비량도 3개월에 한 번씩 하시면 굉장히 좋고요. 그게 어렵다라고 하면 6개월이나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보셔야 됩니다. 1년은 근데 너무 길고 적어도 6개월 그리고 가장 좋은 건 3개월에 한 번씩 당화혈수소 검사하실 때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당화혈수소가 움직일 때 시펩타이드도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례는 그래도 B가 낫다. 왜냐면 당화혈수소가 8%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견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두 분 다 당뇨약을 드시지 않고 당활수가 5.4%인 경우입니다. 당뇨 전 단계도 아니고 당뇨도 아니고 그냥 정상 범위에 있는 거잖아요. 당뇨가 아니고 당뇨약도 안 먹고 5.4%이고 괜찮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C-펩타이드 수치는 앞에 봤던 A, B처럼 1.6, 3.5로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누가 더 괜찮은 거냐를 보겠습니다. A는 1.6이니까 5.4%에 어울리는, 내가 혈당도 잘 조절되니까 C-펩타이드 수치도 그냥 적절하게 정상 범위 안에서 1에서 3.5 안에서 낮은 범위로 분비가 되는 게 좋은 거거든요. 1.6이면 내가 인슐린 분비가 조금만 되어도 혈당 잘 조절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A인 거고, B는 나는 5.4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인슐린 분비량이 필요해 라고 하는 게 B입니다. 그래서 A랑 B 중에 누가 더 나아요? 라고 물어보시면 그래도 A가 좋은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혈당이 적절하게 조절이 되면서 C-펩타이드 수치도 안정적으로, 그리고 정상 범위 안에서도 적은 범위로 분비가 되는 게 가장 좋은 상태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사례도 좀 비슷한데요. 세 번째는 당뇨약은 먹고 있고 두 분 다 당활수가 6.2%예요. 그러면 당활수 조절 목표가 6.5% 미만이기 때문에 당뇨약을 먹고 당활수가 6.2%면 관해 이런 건 아니지만 조절 잘 되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두 분 다 앞서 봤던 A는 1.6, B는 3.5라고 가정을 할 때 A 같은 경우에는 당활수 6.2%를 조절하기 위해서 적절한 범위 내로 C-펩타이드 인슐린 분비량을 분비하고 있는 거고, B는 굉장히 많은 인슐린을 분비해서 혈당을 겨우 조절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B 같은 경우에는 췌장이 나중에 지쳐버리면 당활수가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앞에 봤었던 사례 2와 비슷하게 결론적으로는 A가 더 나은 상태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사례를 통해서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C-펩타이드는 정상 범위 내에서 낮은 1점 초반대로 유지가 되면서 혈당도 잘 조절되는 상태가 가장 이상적이고 안정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알려면 우리가 평소에 C-펩타이드 검사를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개월에 한 번씩 반드시 검사를 하셔서 당활수소랑 C-펩타이드를 같이 놓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앞서서 세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참고하셔서 잘 기억이 안 나시면 나중에 다시 또 영상을 켜서 보시면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자신의 몸 상태를 관찰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C-펩타이드 수치가 너무 높다, 그거는 인슐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데, 이형 당뇨는 대부분 인슐린 저항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문제다 라고 하면 인슐린 저항성을 치료를 해주면 되고요. 반대로 나는 인슐린 분비량이 너무 적어서 문제다, 아까 1 이상인 경우만 봤는데 요새는 1 미만인 경우도 꽤 많거든요. 나는 인슐린 분비량이 적어서 문제다 라고 하면 인슐린 분비량을 높여주는 치료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분비량이 너무 높으면 저항성 치료, 그리고 너무 낮으면 인슐린 분비량을 늘리는 치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췌장의 인슐린 분비량을 높여주는 그런 한약재들을 모아서 환으로 처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량이 적어서 고민인 분들, 1 미만인 분들은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실제 0.6, 0.48, 0.5, 0.32 이런 식으로 1 미만으로 분비되는 분들이 이렇게 한약 치료를 하면 1 이상으로 올라옵니다. 이분도 0.64였는데 1.49, 1.59가 됐잖아요. 그래서 분비량이 적어서 고민인 분들은 췌장의 인슐린 분비량을 높여주는 치료를 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나는 혈당 조절도 혈당 조절인데 인슐린이 너무 효율이 떨어져서 저항성이 너무 심해서 그게 고민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인슐린 저항성을 해결해주는 치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약적 치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1644-5178로 문의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